네, 안녕하세요. 김봉 교수입니다. 오늘은 13주차 1강을 또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정보 관리와 문서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어,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보 관리, 문서 관리, 13주차, 오늘 두 가지가 나와서 있네요. 정보의 개념. 음, PPT에서 나와서 있죠. 정부란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적절히 어, 가공하여 의미 있는 형태로 변화시킨 산출물을 말한다. 정보는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을 한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 어, 데이비스와 올슨 요 학자들입니다. 정보의 의미를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이면 현재 또는 미래에 다가올 결정이나 행동의 실제적이거나 인지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보란 수신자에게 의미를 주는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와 미래의 활동의 인식을 주는 자료이다. 정보는 어떤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기호 및 기호의 체계이면 어떤 의도 하에 정리 또는 가공한 자료의 집합인 것이다. 정보는 자료로 구성된다. 일정한 목적에 기여하는 효용을 가질 수 있도록 자료를 처리, 정지한 것이 정보이다. 어, 정보의 기능과 특성. 정보의 기능을 간단히 요약하면 진실과 허위성이다. 허위 정보이지만 수신자가 그것이 진실한 정보라고 믿으면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두 번째, 참신성이다. 정보는 수신자에게 새롭고 안전히 참신한 것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부가성이다. 정보는 수신자에게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정보의 새로운 것을 부과하고 최신의 것을 보충하는 것이다. 수정성이다. 정보는 과거의 허위 정보를 수정하는 역할을 한다.
확실성, 확실성이다. 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보를 확인시켜 주는 데 이것은 수신자로 하여금 정보 수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정보의 특성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고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한다. 또한 어떤 업무나 처리 과정 등을 지원하는 것을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불균형, 불안정, 갈등, 무질서 등을 감소시켜주는 것을 인간 또는 조직과 환경 사이에 교환되는 내용이 된다. 다음은 정보의 종류. 아지리스는 조직의 3대 기능으로 첫째, 외부 환경에서 수능, 두 번째, 조직 목표의 추구, 세 번째, 내부 체제의 유지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을 경영 정보 업무, 정보 관리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경영 정보는 운영, 방침의 확립, 새로운 정책의 입안, 사업 간 조정에 필요한 정보, 정보이다. 관리 정보는 예산 집행, 인사, 정원, 문서 등 내부 관리에 필요한 정보이다. 호용성의 조건. 정보의 구체적인 사안별 호용성, 가치는 이용 목적에 따라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정보의 효용성 또는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첫째, 적합성. 적합성은 정보가 특정한 용도에 집합한다. 정확성은 정확한 정보는 오류가 없는 정보로서 정확성은 정보의 질에 관한 기준이다. 세 번째, 포괄성. 특정 사안에 대해 온전한 정보 제공. 네 번째, 적시성. 필요한 때 필요한 정보 제공. 다섯 번째, 접근 가능성. 의사 결정자가 정보를 알고 사용이다. 다음은 정보 기술의 개념. 정보 기술의 개념. 정보 기술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첫째,
천산하의 개념이다. 종전에 사람이 처리하면 이를 컴퓨터가 대신 처리할 경우 작업 속도를 향상시키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전산화를 통해 대외적으로 고객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대내적으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다. 서류의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던 자료의 전산, 입력, 새로운 자료의 수집, 입력, 각 부서와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자료의 통합 입력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검색 체계 등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컴퓨터의 효과적인 활용에 필수적이다. 셋째, 정보 공유 및 통신의 개념이다. 개개인의 컴퓨터는 설치되어 있는 부서 또는 직원만이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정보 기술의 큰 장점은 업무 처리가 신속하고 편리하다는 것이다.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정보의 공유로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다. 다음은 정보 자원 관리. 정보화는 사회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전산화와 정보의 중요성은 이미 널리 인식되고 있다. 사회복지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제한된 재원과 경비의 절감이라는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만큼 정보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되고 있다. 정보 자원이란 정보 그 자체와 그것을 다루는 기술로, 즉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통신, 사무 자동화 체계와 인적, 최정적 자원을 포괄한다. 그동안 정보 자원관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시되지 않았지만 관리 업무의 필수적인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보 자원이란 조직의 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력 데이터베이스, 원거리 통신 시스템 조직, 구조와 절차 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이다.
정보 시스템, 즉 사고와 달리 정보를 다루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같은 정보 기술 자체의 관리에 대한 관심보다 정보 자원 자체에 대한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스콧은 정보 자원 관리 실체라기보다는 개념, 사고방식, 견해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보다는 정보 시스템 처리의 산물인 정보 자체에 초점을 두고 주 관심사를 정보 기술 자체보다는 정보 자체의 관리에 두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보를 조직화하고 통합화하는 접근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클래스 슬라인과 마루샌더는 정보 자원의 개념을 5가지로 요약하였다. 어, 5가지가 PPT 나 정보를 전략적인 경영 자원의 하나로 인식한다. 두 번째, 정보 자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와 관련된 권한과 의무의 통제를 상세히 정의한다. 세 번째, 정보 자원 계획은 조직의 전략 계획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여러 가지 정보 자원 관련 기술은 그 생산성의 극대화를 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5번째, 마지막이죠. 정보 자원 관리에서 조직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가 효과적인 정보 생산자이면 동시에 정보 소비자가 될 수 있다. 다음은 정보 자원 관리의 필요성. 정보 자체의 요약인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매스컴 전달, 체계의 확산으로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필요한 정보의 입수가 곤란해져 풍요 속의 빈곤 현상을 가져왔다. 이에 정보의 양을 조절하기 위한 체계 및 제어 장치의 설치가 필요하게 됐다.
또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필요성 때문에 조직 활동에서 적절한 판단과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수집, 분석, 가공, 처리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보 서비스의 욕구의 증가로 신기술, 신제품, 연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적절한 때 입수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해 주는 전문적인 정보 서비스도 필요하였다. 다음은 정보 자원 관리의 구성 요소. 정보 자원을 정보 자체로 보느냐, 아니면 정보 기술 혹은 정보 시스템으로 인식하느냐의 차이다. 접근 방법의 차이로는 관리적 방법과 정보 시스템적 접근 방법이다. 먼저 관리적 접근 방법은 조직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목적 달성 연계에 비중을 둔다. 그러나 정보 시스템적 접근 방법은 정보 자원 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에 비중을 두고 정보 시스템 기능 간 연계성을 강조한다. 효율적인 정보 자원 관리를 위한 요인. 첫째, 정보 자원 관리의 변화가 관리청, 특히 최고관리청의 리더십과 지휘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관리청의 관여는 정보 자원 관리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합하는 것을 정당화하고 벤치마킹을 통해 정보 자원 관리의 수행 기준을 정하면 정보 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을 조직 라인에 부과하는 데 장단기 전략을 모두 사용한다. 둘째, 정보 자원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전략적인 관리 과정에 통합한다.
대부분의 조직은 계획, 예산, 성과, 평가로 이루어지는 전략적인 관리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정보 자원 관리를 적용하고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셋째, 성과 관리를 통해 조직의 임무 목표와 정보 자원 관리의 결과를 연결하는 것으로 성과 측정을 통해 정보 자원 관리가 조직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가를 알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성공적인 조직에서는 정보자원 관리에 관련된 비용을 단순히 비용적인 차원이 아닌 조직의 장기적인 효용을 주는 투자로 간주하면 구체적으로 재무, 인사, 정보, 자원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기여도, 위험, 편익과 인사, 정보 자원 관리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승인 여부를 기여도, 위험, 편익과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섯 번째, 정보 자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전반에 걸쳐 업무 재설계와 같은 혁신적인 조치를 수반한다. 성공적인 조직은 정보 기술의 도입과 함께 업무를 재설계를 수행하는데 현재의 업무와 성과를 측정하고 자원의 한계와 개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인식한 후 정보 자원 관리와 연계하여 업무를 개선한다. 여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여섯 번째가 조직의 리더십과 기술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정보 자원 관리의 담당자와 인간관계를 효율적으로 정립한다. 고객과 공급자 관계를 통해 서로 협력하고 라인 조직에 있는 구성원은 정보자원관리 담당자와 지원을 받아 실제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조직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보 자원관리 기술의 개발을 위해서 양측이 모두 참여하여 서로 보완한다. 다음은 정보 자원관리의 장점 및 단점. 정보 자원 관리의 장점으로
일부 처리의 효율성, 효율성이나 업무의 자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과 시간의 전략은 물론 서비스 인력과 자원보다 직접적인 서비스에 연결하는 것이다. 정보 교류의 활성화이다. 조직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 타 조직 간 자연스러운 정보 공유가 가능하여 서비스 간 연계가 비교적 용이하다. 또한 정보의 활용으로 조직 간 공유된 정보와 조직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기존 프로그램의 활동 양식을 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면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단점으로는 비밀 보장의 어려움, 비밀 보장의 어려움과 정보의 소외 현상이 있다. 또한 서비스의 지나친 일반화 또는 잘못된 정보의 습득으로 기관에서 정보를 공유할 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기존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욕구나 요구가 무시될 수 있다. 그리고 기준 행동의 유발이 있다. 이는 전산화된 일정 형식에 의거하여 조사하거나 자료를 정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더 많은 조사를 행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 틀에 의거하여 이 정도면 된다라고 나름의 기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음은 경영정보체계와 행정정보체제. 경영정보체계의 경영정보체계는 행정이나 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설계는 종합관리 정보체계이다. 기업 경영에서 의사결정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 내외의 관련 정보를 필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수집, 전달, 처리,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편성한 인간과 컴퓨터와의 결합 시스템으로 정의 내렸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10분간 쉬다가 또 합시다. 13주차
일강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10분 쉬다가 또 다시 합시다.